근데 더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고 증인 신청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받아주니까 방청석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좀 약간 거칠게 욕을 했다는 것 같은데요. 재판장이 완전히 엑스라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럴 거면 공판 왜 잡았어? 이제 이러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병합이 된 사건이라서 그렇죠. 여기는 병합이 아니고 네. 지기현 재판부가 병합이지.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도 병합이 돼가지고 변호사들하고 난장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데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서는 그나마 조금 그동안 얌전했거든요. 근데 이 방청석에서 오늘 이럴 거면 공판 왜 잡았냐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안진걸 소장님이 아무래도 이렇게 재판에도 많이 가보고 네네. 이런 험한 얘기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나 태도에 대해서. 그 이미 이제 조희대 직연 때부터 사법부 권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잖아요. 특히 윤석열, 김용현 극우 극단 그야말로 또 XE 또 라이 변호인단. 네네. 사실 변호사라고도 변협도 징계할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네. 그 사람들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방청객들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직연이나 또는 여러 재판부가 일관되게 또는 엄정하게 변호인단의 헛짓거리에 또 일부 극우 세력의 방청객들 헛짓거리에 단호하게 돼 있으면 이런지 못 하는데 해도 되니까 그렇죠. 김용현한테 막 박수를 쳐버리고 김용현 귀엽다, 직연 귀엽다 뭐 이런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직연 특히 직연을 중심으로 해서 아예 난장판 재판을 방치한 결과가 백대현 판사님 같이 이제 원래 규정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비난받는 법적인 권위가 떨어져 버린 거 함부로 하는. 근데 예전에 군사독재조건 시절에도 저희가 이렇게 항의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판사들이 법정의 권위만큼은 자기들이 양보하지 않내서 무더기 감치명령도 막 내리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재판장들은 그분 한 분 외에는 그런 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안제 재판부의 권위가 조희대와 지기현 두 사람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백대현 재판부에서는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서 일어났던 혐의 사실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국무위원회 계엄 심의 의결권 침해에 대해서 지금 재판하고 있고,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폐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허위 공보, 외국에다가 허위로 이제 자기가 마치 잘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냈던 거, 이거 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윤석열 씨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죄가 무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증거를 다 받아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서요. 오늘 그 송진호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적인 증인신문 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내가 내겠다. 그 증거가 제출이 되면 같이 살펴달라 이런 얘기였고요. 윤석열 씨는 직접 준비된 증거가 500건이다. 추가 증인신문조서도 나오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네는 꼭 기다려줘야 된다. 계엄 선포권과 긴급권 행사는 대통령에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판단도 우리가 해야 되지 판사 네가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알았으니까 내보세요. 예. 어쨌든 우리는 16일 날 2시죠? 선고가? 예, 2시에 선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기현 부장. 지기현 부장 재판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번에부터 말했잖아요. 지기현 재판부 달라지고 있다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결국 화를 냈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많이 냈는데요. 지금 그거는 아마 생큐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향해서 어제 있었던 재판에서 그 내란 특검 측의 이제 이찬규 검사가 피고인 신문 관련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기현 부장이 특검 측에다가 피고인 신문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이찬규 검사가 이제 해요. 근데 이찬규 검사는 발언하면 안 된다라고 그 김영현의 변호사인 이하상 변호사가 끼어들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 공판검사랑 수사검사랑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 이창규라는 사람은 수사검사다. 그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발언하면 발언 자체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
일단 알아들었으니까 일단 검사가 한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판사의 말을 막으면서 혹은 이창기 검사가 말하는 걸 막으면서 계속해서 말하지 마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하상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기현 부장이 내가 3번 말합니다. 내가 지금 3번 말했어요. 나 그동안에 당신들 말을 한 번도 내가 막아선 적도 없고 기회에 앉은 적도 없으니까 일단 알아들었다고요. 내가 일단은 이 검사 얘기를 들어보겠다고요. 근데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왜 내가 하는 말까지 안 듣습니까? 내가 지금 3번째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면서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변호사들 실컷 말하지 않았느냐. 남의 말을 막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무슨 자유주의냐. 이러면서 평상시와 다르게 되게 무섭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하상 변호사 등등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재판부가 쪼박 뭐라 그러면 재판부님 왜 이렇게 무섭게 합니까? 재판부님 너무 나를 뭐라 세우는군요. 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왜 특검만 봐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던 사람들인데 이 재판부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놀래가지고 당황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기현 판사도 지금 이제 일정이 쫓기는 거예요. 원래 12월 말까지 다 재판 끝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심까지 12월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월 초에 다시 변론을 또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늦춰버리면은 2월 인사 시기하고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에 지금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심 끝내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은 있어야 뭐 판결문을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지금 시비를 걸듯이 저렇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는 거지 변호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호인이 자기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재판장이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거기서 끼어들어오면서 얘기를 하니 재판장 입장에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자기 권한을 지금 침해하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조차 예 그러면서 이전에 노래방 재판하듯이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판사의 자존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심이 다 다가왔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사실 지기현 부장이 이렇게 화를 낸 적은 사실은 없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도 놀랬던 것 같은데 김영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재판장님이 막 화를 내셔가지고요. 변호사들이 지금 말을 할 수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또 막 그 좀 투정을 또 부립니다. 그러니까 또 지기현 부장이 제가 언제 또 화를 냈다 그러십니까? 항상 웃는 낯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세게 얘기하면 또 내가 화냈다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판사하고 변호사가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그러는 모양이죠. 재판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 본 적이 없는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경우잖아요. 네, 드라마가 온갖 상상을 다 하는데 드라마에도 이런 게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근엄하잖아요, 판사가. 근엄하고 가끔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리 민주진영의 대배우 이경 배우님 판사로 2번 나오는데 네. 그 고향이 어디요? 피곤해도 이렇게 물어봐갖고 약간 판사 중에 약간 코믹한 판사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재판 진행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코믹하긴 해요. 약간 웃기거나 조금 유머가 있거나. 근데 대부분은 근엄하죠. 근데 지겨는 대부분 웃어요. 그쵸. 개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자기도 약간 빈정상했나? 약간 짜증을 냈는데 이제 그 뒤에 쭉 취재를 잘 들어보면 노인 변호사 말씀처럼 뒤에는 바로 또 완전히 그냥 뭐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는 화를 낸 척 잠깐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분의 원래 캐릭터는 화를 막 낸 척 이건 아니고 원래 화를 잘 안 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 이번에는 아마 자기도 되게 열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옆에 김영현 씨가 결국에는 변호사들을 그만 좀 하라고 툭툭 치면서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유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엄숙한 재판 위해서라도 안 그래도 특검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기현 부장한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 어제 재판이 아니라 딴 때 말로만 하지 말고 감찰을 시키든지 좀 해주십시오. 정말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는데 이분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사실은 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변호부의 징계 요구도 지금 하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이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7일이나 9일 정도에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재판하면서 구형할 거거든요. 윤석열 씨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해서
구형 어떻게 하다 나올까요? 저는 뭐 제가 책을 이제 써서 엊그제 원고를 있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뭐 예외 없는 사형이에요. 아. 감경 사유가 없어요. 전혀 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명태균 게이트부터 12.3 내란 또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면서 봤을 때 전혀 뭐 어떤 장량 감경 무슨 뭐 심정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뭐 어떤 그 개전에 정이 있다거나 이래야 뭐 뭘 봐주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뭐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뭐 효과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구형과 선고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외 없는 전 사형이라고 보고 네,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해야만 그리고 하고 선고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봅니다. 선고도 사형으로 나올 것이다. 선고는 또 뭐 그 지금의 그 법원의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특검 입장에서 이걸 봐줄 이유가 없다. 네,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님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우리 안진걸. 저도 이건 사형 구형이죠. 뭐 내란 특검이 회의를 한다는데 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형식적인 회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무조건 사형 구형이다. 그러니까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좀 가벼운 무기징역이라는 건데 이자는 무거운 죄의 채책을 다 졌잖아요. 나쁜 짓은 나쁜 짓 다 했고 요런 민간 언론사, 선관위, 국회 세 군데를 다 장악하고 출동했고 일부 시민들께서는 내란이 미수로 그친 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압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미 다 기수. 내란은 어마어마하게 장악이 됐고 수백만 명이 죽을 뻔했는데 국회와 국민이 아주 빠르게 제압을 한 거죠. 그러면 이번 내란은 기수범죄입니다. 진행이 됐고 자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히 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사형 구형에는 길이 없다. 사형 구형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환 평론가님. 이거를 퀴즈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OX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무기밖에 없잖아요.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온화하니까 무기를 할 가능성이 무기 쪽에다가 한 표를 일단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언해야 되는 저는 온화하지 않아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진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여기서 무기를 구형을 한다면 그럼 선고는 그거보다 뭐 무기징역이 나올 거냐 아니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있을 수 없다. 역사가 이런 그 처절한 역사는 또 반복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해서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온화합니다. 네, 온화한 사람들끼리 정말 아니 서로. 근데 법률적으로 지금 형량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기를 유기로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아니면 사형이고.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선고를 하더라도 역시 무기일 수밖에 네, 없잖아요. 사실 이제 전례는 내란죄를 저지른 게 이제 전두환 때 뭐 이런 때여가지고 그거를 자꾸 예를 들긴 하는데 그때 그 내란죄 저지른 거하고 지금하고는 2024년도에 저지른 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이라서.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전두환한테 형이 내려진 건 96년인가 한참 뒤죠, 네. 실제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죄로 보면 친위 쿠데타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멀쩡하니 있는 국회를 그냥 완전히 침탈하는 뭐 그러면 과연 죄의 경중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많은 사람의 인명살상이 있었던 경우랑 뭘 그 무게를 저울로 달듯이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시대에 변화된 모습과 어떤 국민 감정과 그때 상황을 본다 그러면 결코 전두환 이 저지른 범죄보다 가볍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네. 전두환은 아니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전두환은 내란 목적 살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5.18 민중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내란 목적 살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 안 할 수가 없는, 사형을 선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굉장히 위험한 체제 위협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사형 집행 국가가 아닌 상황이기도 하고 또 내란 자체를 그걸 불법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이미 내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또 막았다고 하는 사정이라는 걸 또 감안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형보다는 무기일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국민이 못 보고. 막았으면 이건 엄청난 그럼요. 그렇죠. 그거는 뭐 났을 당연하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하여 뭐 아니 길게 괴롭히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감옥에서 길게. 국민 세금으로 윤석열한테 새끼를 다 준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용서할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 쿠데타를 저지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200명 안팎의 시민이 학살 나오고 뭐 지금도 실종자를 못 찾고 있는 분들도 있을 정도니까 사형이 구형되고 1심에 사형 선고가 됐었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이 명시적으로는 죽지는 않았으니까 덜한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윤석열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저는 우리 그 신용환 교수님 아주 잘 짚어주셨다 보는데 1980년하고 2024년에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사람만 안 죽었다 뿐이지 훨씬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시라든지 이런 격렬한 저항이 있는 상태도 많이 있는데 그럼 빌미라도 아무 빌미 없이 평온한 밤에 느닷없이 국회하고 서강대교하고 국회 앞 그다음에 선관위 죄 없는 선관위 그다음에 제일 극악스럽게 저는 뉴스공장 이런 데서 꽂히라고 생각해요. 이런 군대를 진짜 출동시켰거든요. 나중에 네. 군대 출동시킨 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원시 의장 공간도 새벽에 보면 군인들이 수십 명이 돌아다니는 것도 확인됐잖아요. 양구군청은 군청까지 들어간 것도 확인됐거든요. 그런 짓을 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다가 이제 진압이 된 건데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안 죽인 것 때문에 죄책이 덜한 느낌이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나 전체 양상으로 보면 80년 전두환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살인으로 그냥 정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살인으로 사형. 가겠습니다. 사형. 아, 저 사형으로. 사형 선고가 나와야 죄송합니다. 되고 사형으로. 사형 집행 예외 국가인데 윤석열만 예외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상훈님께서 국회에 군대를 보낸 선진국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